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썰 6.24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finite dimensional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infinite dimension인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인 경우에는 우리가 t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 t 스타가 존재하는지를 보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t가 v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전제 하에서 t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되면 t는 t 스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t제곱 이퀄 t 이퀄 t 스타가 된다.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을 먼저 생각하죠. 즉, 오소고널 프로젝션인 경우에 일단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t제곱 이퀄 t가 되겠죠? 그래서 t제곱 이퀄 t는 됐고요. 나머지, 즉 t가 t스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t스타랑 t랑 같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프로젝션이 되므로 그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은 t의 치역과 널 스페이스로 다이렉트 썸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오소고널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RT의 컵이 NT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x하고 y를 임의로 벡터 공간 스택해서 한번 그 분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x1 더하기 x2라고 쓰고요. y를 y1 더하기 y2라고 쓰죠. 물론 y1, x1은 그 RT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2, y2는 NT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하고 ty 를 내접을 해보죠. 그러면 x1, x2, t of y는 y1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1, y1 내접과 x2, y1의 내접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y1은 치역에 있고 x2는 널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역에 있는 거에 오르토고널 컴플리먼트가 NT입니다. 즉, NT에 있는 벡터는 RT에 있는 벡터와 수직이 되므로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반대를 하나 계산해 보죠. 즉, 비슷한 계산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합시다. 자,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적 이렇게 리니어리티를 이제 이용해서 덧셈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y2가 널 스페이스에 있고 x1은 치역에 있는데 널 스페이스에 있는 것은 치역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가 되므로 여기가 0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는 x하고 ty 내적을 한 것이나 tx하고 y를 내적을 한 것이 항상 같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t를 옮겼더니 갖게 되는 녀석이 뭐가 되나요? 바로 t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t스타가 존재하고 t스타가 t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t스타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t스타였기 때문에 t스타가 존재하고 t스타가 t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제곱 이퀄 t랑 같고 또 t스타가 t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반대 방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대 방향 약간 좀 긴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가정은 t제곱 물론 t스타 존재하는 상태에서 t제곱과 t나
t 스타는 다 같습니다. 우선 t제곱이 t랑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t가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V는 프로젝션이니까 RT와 NT의 그 다이렉트 썸으로 이제 분해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서로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게. NT의 펍이 RT랑 같고, 다음 두 번째, RT의 펍이 NT랑 같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죠. X를 치역에 있는 것을 하나 잡고요. Y를 임의로 널 스페이스에 있는 것을 하나 찾겠습니다. 임의 X, 임의 Y입니다. 자, 그러면 그 X는 T에 대응시켰을 때 그 X가 나옵니다. 치역에 있으면 T가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치역에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조건에서 T 스타랑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런 성질이 좀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x하고 y를 내적을 하는 것을 한번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에 본 것처럼 t 스타 x로 바꾸고요. y와 내적인데 t 스타를 이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런데 ty가 얼마일까요? y가 널 스페이스에 있으면 0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적이 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RT에 있는 임의의 원소랑 NT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 되므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RT에 있는 X가 NT에 있는 임의의 원소랑 수직이죠. 즉 NT에 있는 임의의 원소랑 수직인 벡터 X는 NT의 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RT에 있는 임의의 원소 여기 속하는 거니까 RT가 NT의 펍의 서브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반대 방향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인데요. 이제 반대 방향을 하기 위해서 NT의 펍에 있는 임의 벡터 Y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R of T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R of T에 있는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사용한 것처럼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목표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ty가 y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실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y 빼기 ty의 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놈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y 빼기 ty, y 빼기 ty를 이제 내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리니어리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y 빼기 ty라고 하는 지금 값을 생각을 해보면 널 스페이스에 있죠. 왜 그렇죠? 네, t를 택해보면 되죠. 프로젝션에서는 이제 y 빼기 ty가 널 스페이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t의 널 스페이스에 있으므로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null 스페이스 nt의 펍에 있는 이제 y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null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따라서 y는 null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랑 수직이 되므로 y하고 y 빼기 t y의 내적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0이 돼서 없어지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기 위해서 ty, y 빼기 ty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내적을. 자, 여기는 t를 옮겨보죠. 그러면 t 스타로 옮겨줄 건데요. 자, 우리 조건이 t 스타나 t나 다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였죠, 아까? 0벡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0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 equal ty가 같습니다. 같은 얘기는 null 스페이스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실과 이 사실을 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1번 이 등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등식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앞에서 보인 것에다가 펍을 한번 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성립하니까 전체 펍을 특해 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NT는 포함을 합니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는 이제 두 개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이 더 커다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포함 관계에서 이쪽이 포함된다는 건 보였고, 이제 반대 방향을 보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하죠. 네. RT 펍에 있는 벡터를 X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T의 펍에 있는 이런 벡터이기 때문에 RT에 있는 임의 벡터와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상에 있는 임의 벡터 Y를 선택을 해서 TX하고 Y의 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녀석은 T를 옮기고요. 옮길 때 스타로 옮겨줘야 되죠. 그런데 T 스타는 뭐 T랑 같은 거니까 이쪽이 TY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치역에 있는 거고, x는 치역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인 벡터니까 0벡터가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임의의 벡터 y와 이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라는 뜻은 tx가 0벡터라는 뜻이고, 따라서 x는 null 스페이스에 있다는 뜻이죠. 즉,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잠시만요.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하고 일반적인 프로젝션을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차이를 이번에는, 행렬 표현 입장에서 한번, 혹은 베이시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하죠. V가 유한차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W가 V 한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W는 당연히 이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일 테니까 W로 가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생각을 할 때 이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행렬 표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W가 V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니까 W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하는데 그 녀석을 확장해서 V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이시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즉 베타는 V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고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일부는 W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걸 확장을 해서 V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T의 V1은 어떻게 될까요? V1 자체가 W에 있는 벡터니까 V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VK까지가 그 W의 베이시스니까 W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은 VK 플러스 1은 W에 있는 벡터 0벡터와 결국 여기서는 이제 W의 펍이 되겠죠. W의 펍에 있는 VK 플러스 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0벡터로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베타에 대해 생략 표현하게 되면 처음에 있는 K by K 행렬은 앞쪽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렬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소고널 프로젝션 뿐만 아니라 임의 프로젝션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즉, U가 W로 가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즉, U는 V에서 V로 가는데 V가 W하고 W2라고 하죠. 다이렉트 썸으로 지금 표현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소고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U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할 때 이와 같이 처음 K by K만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전부 0입니다. 그렇게 되는 행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베이시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별게 아니라 지금 W랑 W2의 다이렉트 썸이니까 W의 베이시스를 잡습니다. V1부터 VK 그리고 이걸 확장해서 전체의 베이시스가 되게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소고널 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W의 이제 벡터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W2의 벡터로 잡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오소고널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오소고널이 아니고 오소노멀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W랑 W2랑 그냥 수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감마에 대해 생략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V1, VK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고 나머지는 0벡터로 대응되기 때문에 IK, 즉 0벡터, 0행렬 등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소고널 프로젝션인 경우에는 그러한 베이시스, 오소노멀 베이시스로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베이시스가 오소노멀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럴 세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보죠.
유한차원 inner product space V를 생각하고요. V상에서의 linear operator T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field를 이제 F라고 하는데요. 이 field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겁니다.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인 경우, F가 그 다음에 그 리얼 넘버 필드인 경우.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 다 모아둔 것을 람다 엄 람다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 아이겐 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한 표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인 경우에는 T가 노멀이 되면은 T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하죠. F가 실수인 경우에는 T가 셀프 어드조인트일 때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스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대각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각화를 할 때 필요한 그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F가 실수일 때는 T가 셀프 어드조인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일 때는 T가 노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앞에서 정한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해서 아이겐 스페이스를 WI라고 두겠습니다. WI가 E 람다 I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WI라고 하는 하나의 그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 생겼으니까 WI로 가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우리가 유일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WI로 가는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TI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도입한 WI, 즉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들에 의해서 V가 다이렉트 썸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 가정에 따라서 F가 실수인 경우 혹은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인 경우 어느 경우나 대역화가 가능하고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베타 i를 먼저 잡습니다. 이 람다 i의 그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일단 기저를 이제 먼저 잡아서 베타 i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베타들을 다 합해보죠. 자, 그래서 이걸 베타라고 두면은 이 녀석은 V의 그 오더드 베이시스가 됨을 우리가 CRM 5.9의 그 C 2번이었나요? C였나? 헷갈리네요. 2번? 네. B번. 네. 2번이네요. 2번에 의해서 이 베타가 오더드 베이시스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그 V에 있는 모든 벡터는 베타 1부터 베타 K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각각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는 E 람다 I, 결국 WI에 있는 벡터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V는 W1부터 WK의 썸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J하고 WJ에 있는 벡터와 그것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벡터들의 합의 교집합은 0벡터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렉트 썸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단순히 다이렉트 썸일 뿐만 아니라 그 W1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 나머지는 W1의 펍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W1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즉, WI의 펍을 생각을 해보면 I하고 다른,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 J입니다. 그 I하고 다른 J에 대해서 WJ의 다이렉트 썸을 WI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 기호에 의하면 W1 프라임이라고 쓴 거죠. 그런데 바로 이 WI의 펍이 WI 프라임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왼쪽에 있는 WI의 펍이 그 WI 프라임과 동일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WI에 있는 벡터하고요. I랑 다른 그 J에 대해서 WJ에 있는 임의 벡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X하고 Y는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그러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됩니다. 같은 뜻은 같은 뜻은 그 WI 프라임에 있는 벡터 생각을 해보죠. WI 프라임에 있는 벡터는 뭐냐면 그 I가 J랑 다른 J가 I랑 다른 좀 비슷한 똑같은 거긴 한데 말이 조금 거꾸로 돼서 I랑 다른 J들에 있는 WJ들을 다 다이렉트 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벡터들은 Y들을 다 더한 겁니다. 즉 WJ에 있는 여러 개의 Y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건데 그런 걸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X랑 내적을 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 프라임에 있는 벡터는 WI에 있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 되므로 최소한 WI 펍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디멘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자, 지금 W1부터 WK의 그 다이렉트 썸이 V랑 같은데 따라서 지금 WI 프라임의 디멘전은 뭐랑 같으냐면 I랑 다른 WJ들을 다이렉트 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디멘전을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오더드 베이시스를 이제 구성한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I랑 다른 베타 J들을 다 합한 이런 녀석이 WI 프라임의 기저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I랑 다른 J에 대해서 디멘전을 다 더한 것과 같죠. 자, 그 디멘전은 지금 베타 i까지 포함하면 베타라고 하는 전체 V의 기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디멘전은 V의 디멘전에서 베타 i의 디멘전을 뺀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네. 디멘전이 WI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펍과 관련된 디멘전에 대한 그 내용을 세어렘
6.7.c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wi의 펍의 디멘전은 전체의 디멘전에서 디멘전 wi를 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요. 즉 wi 프라임의 디멘전과 wi 펍의 디멘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죠. 이런 포함 관계가 있는데 디멘전이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B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또 하나 C를 보죠. 네,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TI들, orthogonal projection들을 합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데요. 자, 일단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죠. 자, TI랑 TI랑 곱하면 뭐가 될까요? TI 제곱이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TI가 됩니다. TI가 orthogonal projection인 거니까 최소한 프로젝션이 되죠. 프로젝션은 제곱을 해서 자기 자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i랑 j랑 같을 때는 양쪽이 같고요. 물론 크로네커 델타 ij는 i하고 j 같을 때 1이 되니까 이 경우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i랑 j랑 같을 때는. 이번엔 i하고 j가 다를 때를 생각을 하죠.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자, 이와 같은 게 성립하므로 자, v는 w1부터 wk의 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때 wi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속하여 있습니다. 자, 이때 t, j, v가 어떻게 되죠? 자, wi로 가는 orthogonal projection인 거니까 이렇게 분해가 될 때 wi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키는 거죠. 따라서 ti, tj의 v는 ti, 여기가 w, j, 아이고, 여기 잘못했죠? j가 됩니다. wj가 되는데, wj는 wi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0벡터로 되는 자, 따라서 i하고 j가 다를 때는 이 녀석이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여기가 크로네커 델타 ij가 0이 되므로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i랑 j랑 다를 때는 C가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orthogonal 프로젝션들을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것처럼 x라는 벡터 하나를 주어주면 x를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i의 x가 뭐가 되죠? wi가 됩니다. 따라서 t1부터 tk를 다 더한 리니어 오퍼레이터 x를 대입하면 t1x부터 tk x가 되는데 그것이 w1부터 wk로 가는 거니까 다 더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t1, tk에다가 아이겐 밸류 람다1부터 람다 k를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t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죠. 자, x를 마찬가지로 v상에 있는 원소 택하면 이렇게 다이렉트 썸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x는 w1부터 wk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때 tx를 계산해 보면 t의 w1부터 t의 wk가 되겠죠?
근데 wi에 있는 벡터들은 아이겐스페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벡터를 t를 적용하게 되면 람다 i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쓰죠. 네. 반면에 오른쪽에다가 람다1 t1부터 람다 k tk에다가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1에 t1의 x부터 람다 k의 tk의 x까지. 여기가 뭐가 되죠? w1입니다. 여기는 wk가 돼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동일하죠? 즉 t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트럴 세어렘의 핵심이 이제 2가 되는데요. 우리가 스펙트럴 세어렘의 이제 가정하에서는 t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다음과 같은 오소고널 프로젝션들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스펙트럴 세어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람다1부터 람다 k를 우리가 t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오소고널 프로젝션들 합으로 지금 나타낸 건데 그때 이제 앞에 붙는 람다1부터 람다 k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D에 해당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T에 의해서 그 유도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의 분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에 해당하는 요 아이덴티티를 T에 대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불러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을 이렇게 쓰는 것을 T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하는 것이다. 스펙트럴 분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물론 덧셈하는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한다면 덧셈을 하는 순서를 무시한다면 결국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스펙트럴 세어렘을 확인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를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경우여서 다음과 같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되었다면 임의의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G 라지 T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만 G라는 함수에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그냥 쭉 붙이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죠. T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죠. T의 제곱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분배 법칙에서 하나씩 전개를 해보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걸 하나씩 곱하는데요. 자, i하고 j가 다르면 앞에서 ti, tj가 델타 ij, ti가 된다고 했으므로 i하고 j가 다르면 0이 되고 i하고 j가 같은 경우만 살아남는데 같은 경우에는 람다 i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ti만 살아남습니다. 즉 제곱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앞에 있는 스펙트럼만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t를 n번 제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스펙트럼만 n번 제곱을 해서 그냥 ti를 붙이면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
g라고 하는 뭐 함수를 예를 들어서 t의 제곱 더하기 뭐 3t 플러스 뭐 2다 라고 했을 때 g의 라지 t는 t의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i가 되겠죠? 그런데 t의 제곱을 계산할 때 조금 전처럼 그 서메이션 람다 i의 제곱 ti 3배라는 것은 뭐 그냥 하나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배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ti 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녀석은 ti로 다 묶으면 람다 i 제곱 더하기 3 람다 i 더하기 2가 생깁니다. 즉 여기가 g에 람다 i를 대입을 한 값이죠. 물론 지금 2차식 하나만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립을 하고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의 다음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콜로리 1을 먼저 생각해 보죠.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일 때 T가 노멀이 필요 충분 조건이 적당한 폴리노미얼 G에 대해서 T스타가 G2로 주어진다 와 동치라는 것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처음에 노멀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이고 그 다음에 T가 노멀이므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스펙트럴 시어렘의 가정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T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하죠. 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그 T스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T스타는 어떻게 되죠? T1의 바, T1의 스타, 람다 K의 바, TK의 스타. 그죠? 근데 람다 1 바는 그대로 있고요. T1부터 TK는 오소고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찾겠습니다.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 그 포뮬러를 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써서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이냐면 g의 람다 i가 지금 람다 1부터 람다 k는 서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i에서 람다 i 바가 함수값이 되도록 하는 g를 찾도록 하고요. 자, 그러한 g라는 폴리노미얼을 존재할 테니까 그런 g에다가 t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봤던 사실에 의해서 앞에 있는 스펙트럼만 람다 g를 적용하면 되죠. 그런데 그 g를 우리가 바가 되도록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T스타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멀인 경우에는 T스타가 적당한 폴리노미얼 G에 대해서 GT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일에 T스타가 그 적당한 폴리노미얼 G에 대해서 GT로 주어지는 경우라면, 즉 T고 G는 폴리노미얼입니다. 폴리노미얼 G에 대해서 그 GT를 계산했더니 T스타랑 같다더라.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하고 T스타를 계산해 보죠. 그러면 T하고 GT인데
GT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A, N, T의 N, A1, T, A0,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녀석은 뭐랑 같을까요? AN, T의 N, A0의 I 하고 T를 오른쪽 곱해봤자 T 거듭 제곱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다시 T 스타가 되는 거죠. GT니까. 따라서 T가 노멀이 되겠습니다. 노멀의 뜻이 T 스타가 T 스타 T랑 같은 게 노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로러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콜로러리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콜로러리2는 예전에 했던 CRM 6.18에 나오는 콜로러리2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요. 자, 그것과 일부는 증명도 비슷하겠습니다. 자,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일 때 유닛 처리가 되면 노멀이 되고 아이겐 밸류의 절대값이 1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유닛 처리의 뜻을 생각해 보면 T하고 T 스타 곱한 것이나 T 스타랑 T를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따라서 노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노음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 람다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V가 이제 영백태는 아니겠죠. 이런 아이겐 밸류 람다가 있을 때 이 녀석의 노음이나 이 녀석의 노음이나 동일하죠. 이 녀석은 람다의 절대값 V의 노음인데 얘가 같은 값을 이제 유지를 할 테니까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되고 지금 이 녀석이 TV의 노음이 이제 V의 노음이랑 같아야 되죠. 여기가 0이 아닌 거니까 캔슬 시키면 람다 바의 절대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1이어야 되고요. 자,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T가 노멀이기 때문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하죠. 일단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서 유니터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T하고 T스타를 곱해보죠. 자, 그러면 람다 1, T1, 람다 K, TK가 되는데 자, T스타는 우리가 앞에서 한 바에 따르면 람다 1의 바, T1부터 람다 K의 바, TK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곱할 때 서로 다른 인덱스를 곱할 때는 이제 0이 되고 같은 것만 곱할 때가 살아남는 거죠. 즉 람다 I 바 곱할 때 ti 제곱이 ti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은 람다 I 바의 절대값이 ti인데 우리 가정이 람다의 절대값이 1이므로 결국은 ti랑 같고 ti 합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랑 동일하죠. 그 아이덴티티를 t에 의해서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콜로리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F가 컴플렉스 넘버 필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가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할 때 T가 셀프 어드 조인트라는 것과 동치 명제는 T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리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쪽, 즉 셀프 어드 조인트면은 T의 아이겐 밸류가 모두 리얼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337페이지에서 우리가 셀프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 아이겐밸류 리얼이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반대 방향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t가 노멀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처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일단 가능하고요. 자, 조건이 또 아이겐밸류가 리얼입니다. 그래서 람다부터 람다 k가 전부 다 실수입니다. 자, 이때 t 스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나요? 람다 1 바 t1부터 람다 k 바 tk로 계산했죠? 근데 람다 i가 실수니까 결국 람다 1 t1부터 람다 k tk 합과 같겠습니다. 물론 이 녀석은 t랑 같은 거죠. 즉 t 스타하고 t가 동일해서 셀프 어디 조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로롤이 4를 지금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콜로롤이 4는 t가 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ti들, 즉 tj들, orthogonal projection이 사실은 t에 대한 폴리노미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죠. 자, 일단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니까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tj들을 적당한 함수 폴리노미얼 g에 대해서 gt꼴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gt는 g 람다 1 t부터 g 람다 k tk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g 람다 j가 1이 되고 나머지 g i는 0이 되는 그런 함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의 그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다항함수를 찾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잡는 게 g 람다 i 즉 1 곱하기 tj만 남습니다. t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j가 어떤 것도 상관없죠.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될 때 각각의 tj는 t에 대한 폴리노미얼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6절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